예, 지금 이 시각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공사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네, 착공식 행사 내용과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양기대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소장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정대로라면 아마 지금 이 시각 개성 판문역에서는요 개식 공연이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북측 취재학단이 나와서 개식 공연을 하고요. 이어서 바로 이제 본 행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착공사가 이어지는 행사인데요. 자, 오늘 착공식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두 분은 뭐 우리나라 철도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시고 또 역사적인 정치적 의미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현장에 가 계셔도 충분할 뿐인데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착공식에 일단 의미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남북 분단 이후에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또 평양 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을 하기로 한 것을 이제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3개월에 왜곡절이 있었는데 이 철도와 도로에 대한 북측 조사를 통해서 그런 남북관계 진전 또 유엔과 미국이 그런 제재 대상을 면제함으로써 오는 남북과 북미 간의 어떤 진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오늘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과 현대화 착공식이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면 나아가서 동아시아 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 시대로 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 원장님, 사실 남북 경협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올해 정말 남북 관계 많이 달라졌고 좋아졌는데 그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빠른 세상을 살아가지고 지금 작년에 이맘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잊고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 지난번 남북철도 공동조사단이 떠나던 그러니까 2017년 11월 30일 날 북한이 사실은 ICBM 미사일을 쌓아올린 상태였거든요. 그날이. 근데 불과 1년 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왜 더디나 이런 조바심도 들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1년 전을 돌이켜본다면 어마어마한 진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양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미국하고 이제 유엔이 대북 제재를 자꾸만 하다가 공동조사 면제해주고 또 오늘은 이 착공식까지 면제해줬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걸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그거에 어떤 첫 발을 띄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두 분께서 짚어주신 의미와 더불어서 저희가 좀 길게 봤을 때 앞으로 좀 새로운 통일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우선은 이 지난 3개월 동안 북측에 대한 철도와 도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북측은 우리 남측에 계속 철도를 연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 좀 더 정밀 조사, 추가 조사를 한다면 우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제 기본 자료가 됐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짤 수 있는 아주 토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것을 남북이 먼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또 미국, 몽골, 일본 이런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나간다면 오늘의 의미는 결코 간단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사실 오늘 착공식이 보통 보면 착공식이라면 공사를 시작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격 공사에 착수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착수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당연히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의 허가 없이는 뭐 아까 그 기자께서도 리포트하셨지만은 대못 하나 그 레일 체결하는 그 못 하나 박을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한미 워킹 그룹에서 지난번에는 비건하고 유성곤 그 본부장이 뭐 그 공동조사는 면제해주겠다. 중유 7만 톤인가 5만 톤 싣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착공식도 사실은 미국이 계속 그 비핵화 속도하고 너무 앞서지 말아라 그런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비건 대표가 와가지고 계속 북한의 유화적인 이제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착공식을 이제 면제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 예. 어쨌든 이제 우리 측 인사들 착공식을 위해서 지금 아침 일찍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도착을 했고 특별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해요. 네. 지난번에 지난 11월 30일부터 북측에 대한 철도 공동조사 때는 무궁화호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측의 기관차 연결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새마을호 열차를 네. 이제 준비를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도라산역에서 개성 판문역까지 7km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이 새마을호 열차가 남측의 주요 인사들을 태우고 갔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이런 철도 착공식이 좀 아쉬운 것은 남과 북이 100명 정도 각각 참여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발이 돼서 시작이 돼서 이제 그러한 계기가 앞으로 또 주어지리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2015년 8월에도 박근혜 정부 때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경원선 철원에 있는 백마고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남측만 참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의 의미는 그때와는 남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뭐 출경 신고 그런 시간 빼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예. 이렇게 뚫리지 않았었나 좀 답답해요. 지금까지 뭐 이게 연결이 안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원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남북 간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뭐 운행이 가능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궤도 체결식이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거는 뭐 보수 공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철로는 놓여져 있고 열차는 운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 이제 판문역서부터 이제 현대화 개보수 철도 공사 도로 공사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양 소장님께서 이제 참석자의 남북 정상이 빠져 있는 게 좀 아쉽다 하셨는데 오늘은 장관급 인사가 이제 나와서 특히 이제 김현무 교토부 장관, 어떻게 주무부처 장관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예, 착공사도 하고 하는데 북측에서는 리성건 조평동 위원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남측 초청 인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 정상께서 참석했으면 정말로 금상첨화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북미 뭐 교착 상태 또는 북한의 어떤 그런 비핵화의 진전의 더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 정상 간에 약속했던 그런 착공식 연내하겠다. 이거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양 정상께서 참석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무 장관들이 지금 참석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후속 조치들이 취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이제 착공식에 참석하는 남북 인원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착공식에 사실 해외 인사들도 좀 대거 꽤 참석을 했어요. 이분들을 모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해외 인사를 모신 의미, 예. 그다음에 그 면면들을 보면요. 예. 이 남북 철도가 단순한 철도 연결과 보수 현대화가 아니라 고속철도 연결과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에 이제 러시아, 또 중국, 몽골의 철도와 또 교통과 관련한 차관부들이 왔고 예. 또 유엔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의 사무총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한, 중국, 러시아, 몽골 대사 등이 왔는데 이것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아시아 공동체는 결국은 고속철도를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 연결하고 또 때로는 몽골을 연결해서 모스크바 유럽으로 가는 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예.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국가, 근데 여기다 일본까지만 참석했다면 그 동아시아, 일본과 미국만 참석했다면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되는 예. 아주 그래서 해외에서 온 참석자들의 면면이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 정말 열차를 이용해서 혹시 북한 땅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아, 사실 이번 정말 오늘 다녀오셨어야 되는 건데 좀 네.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열차를 통해서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 그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자신들의 어떤 교통시설이 불비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이렇게 토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철도나 도로가 좀 사정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번 공동조사에서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제 북한의 철도 상황 그렇게 좀 안 좋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경의선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한 400km, 그다음에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두만강역까지 한 800km를 공동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갔다 오신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기본적으로는 노반은 괜찮다. 그러나 터널이라든지 또 침목, 또 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낙후돼 있다. 예. 그래서 대개 경의선의 경우에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한 50km, 60km 시속, 그다음에 그 밑에 개성까지는 30km를 달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동해선도 한 평균 한 40km 시속 이렇게 달리니까 결국은 이것이 최소한 80, 100, 120까지는 가야 예. 철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그러한 기존 노선에 대한 보수와 현대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새로운 경의선의 고속열차를 고속철도를 놓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같이 논의가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경제에서 이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정말 이용을 하고 화물도 많이 이 철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지 어떤가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주철 정도, 즉 철도가 주고 도로는 부속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 그 휘발유를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리 뭐 30km 이상은 도로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지 못하도록 사실은 그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있어서 철도라는 것은 산업의 근간이고 완전히 동맥이죠. 그런데 요새 이제 워낙 철도가 이제 지금 노후화되고 전력 사정 때문에 사실 이제 북한 철도는 우리가 이제 전철화, 전기 철도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수준으로 전기 철도화율이 78%입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디젤이 다닌다는 의미죠. 예. 근데 북한 철도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 전에 이미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운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북한 철도는 산업의 기간 동맥이다. 근데 요새 너무 이제 불비하니까 주민들이 서비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종의 그 우리로 치면은 그 개인적인 그 개인 그 운송차가 지금 등장해서 사람들을 나르기도 하고 물건을 나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철도는 빨리 복구돼야죠. 예. 북한에서 의미하는 뭐 철도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지금 이제 착공 시기 한창 진행 중일 텐데 예정대로라면 지금 시각이 10시 17분이니까요. 지금 세리머니장으로 이동을 해서 침묵 서명식 그리고 이제 궤도 체결식 순서대로 좀 진행이 될 텐데 각각의 행사가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우리 도라산역에 가보면 2000년에 그 당시 DJ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침묵 서명을 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제 아마 남측과 북측의 대표들이 침묵의 이 기공식 착공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물론 지금 연결은 돼 있지만 남측과 북측의 철도를 다시 한번 그 궤도를 연결하는 궤도 체결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 또 도로도 하니까 도로 표지판을 다시 세우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련 행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런 침묵 행사, 궤도 체결식, 도로 표지판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상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사할 때는 저런 행사는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까? 어떤 철도 어떤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저런 행사는? 뭐 침묵 사인식 같은 거는 이제 하는데 궤도 체결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기저기 좀 물어봤더니 이번에 좀 특별하게 좀 하는 행사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착공식은 아닌데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일을 받치고 있는 게 침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나무로 될 수도 있고 뭐 시멘트도 될 수 있는데 콘크리트도 될 수 있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무슨 글귀를 쓸지 레일을 하고 침묵을 이제 접합시키는 나사못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를 조이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언론상에서는 한 6분이나 뭐 5분 정도가 이렇게 쭉 나란히 남북 나란히 서가지고 그걸 조이는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들어오는 그림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저희 현지 취재진이 지금 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대표 취재단이 갔죠. 그리고 이제 가서 영상을 저희들이 받으면 그때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착공식이 열렸는데 아까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수식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정말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건 뭐 제재랄지 비핵화 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뭐 착공식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앞으로 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이제 약간 오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북한 철도에 대해서 착공 보수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북한 철도가 거의 98%가 단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 단선 철도 있을 때 타보셔서 알겠지만은 맞은편에서 기차가 오면은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고 교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 철도를 아무리 잘 개보수하더라도 현재 단선 상태에서는 이게 뭐 평균 시속이 뭐 7, 80km 나오면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하는 착공식은 이런 현재 북한 철도에 대한 어떤 개보수 개념에서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약하다. 그래서 이 현재 철도, 단선 철도에 대한 개보수는 그냥 이대로 진행하되 이거는 북한 내수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정말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려면은 사실은 이게 일일 생활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북경, 서울, 뭐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상태가.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은 아까 우리 양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신선의 복선의 고속철도를 반드시 깔아야 된다. 저는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시죠. 또 퍼주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절대 퍼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양 소장님께서 이제 광명시장으로 계실 때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가지고 이 경의선 개성 신의주 철도 구간 수요를 예측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요 예측에 따르면은 충분히 이거는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부가 돈을 내서 건설해주는 고속철도가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다자 심지어는 월드뱅크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 같이 이런 것들을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투자하고 뭐 30년, 40년 운행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결국은 이제 아까 투트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개보수하고 현대화하는 거고 하나는 그런 고속철도를 새로 놓는 문제인데 우선은 북한의 철도, 특히 철도 건설과 관련한 비용은 천차만별로 지금 되고 있어요. 때로는 7조부터 시작해서 20몇 조까지 되는데 우선 북한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남한의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 돈들이 들 수 있지만 거기는 일단 토지 보상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인력의 비용이 싸고 또 자재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빠 북한의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 조사 비용, 건설 비용을 산정을 한다면 4분의 1에서 6분의 1, 우리 남측에서 추정하는 비용의 4분의 1 내지 9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정치적으로나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남북이 이제 이번 조사 결과와 정밀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 앞으로의 비용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다면 철도가 앞으로 대북 제재 또 비핵화 문제가 진정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남북이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에 내년 남북 협력 기금과 관련해서 약 한 3천억 가량, 3천억 좀 못해도 2,950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철도와 도로 현대화와 연결 비용으로 이렇게 잡혀 있던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시작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이제 당초 계산했던 예산에서 4분의 1, 9분의 1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이제 원장께서도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의 1 정도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예산 어느 정도로 좀 북한 입장에서 추산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 나올까요? 소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고속철도를 만약에 기준으로 둔다면은 1km 건설하는데 한 500억 정도를 잡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용지 보상비를 만약에 우리가 제외한다면은 350억 정도가 돼요. 근데 또 이 공사 비용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노무비가 굉장히 차지하는 포션이 크거든요. 근데 아시는 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가 정말로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평양에서 사시던 분, 현재 사시고 있는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한 달에 쌀 15kg만 줘도 이건 뭐 어떤 일이든지 할 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4분의 1 선에서 심지어는 막 9분의 1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오늘 이 착공식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생각할 때는 너무 더디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위장된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국제 고속철도를 만약에 국제 입찰을 만약에 붙이면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과 이 속도감이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중국 고속철도도 있고요. 예. 뭐 전 세계 정말 쟁쟁한 고속철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착공식을 빌미로 해서 남북의 실무단과 또 정상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구체적인 나라를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은 뭐 S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 간접 기반 시설을 만들 때마다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한 리베이트를 먹거든요. 그 공사 비용 중에 리베이트가 차지한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정말 설득하고 또 이렇게 논의하셔가지고 정말 지금 북한의 이 부패가 지금 심하다고 이렇게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리베이트 비용 제로 하자. 그다음에 정말 실질적인 인건비, 노무비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최대한 단가를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의 이런 고속철도, 도로 건설, 털철도, 다리 같은 거에 대해서 표준화, 기술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입찰에 나갔을 때 이 표준화를 먼저 만들어 놓은 국가가 그걸 거의 8, 90% 따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위장된 지원의 시간에 착실하게 준비를 해놓자. 그러다가 준비가 다 되면은 유엔 제재가 풀리는 동시에 공사 재개, 설계 재개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저도 진정원 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어떤 이익이 실현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 철도 연결을 통해서 경제 교류와 또 일자리가 생기고 또 관광 또 여러 면에서의 그런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연결할 수 있다는 아주 즉자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남측 우리 남한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제 금융기관을 끌어들이고 또 남북이 그것을 잘 조율하면서 간다면 오히려 이 철도가 단순한 남북 철도가 아니라 국제 철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향후도 오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전도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착공식이 여러 가지 경제적만 아니라 정치적 또 남북 관계에서 또 다른 큰 대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좀 할게요. 이제 내년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올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이 사실상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오게 될지 온다면 또 이제 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편을 이용해서 오게 될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우리 소장님께서? 지난 크리스마스 전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강한 소망을 표력했고 또 1년에 이번에 철도와 도로 착공식에 유엔 제재를 면제해 주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내년 초에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신년사에 뭔가를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이제 제시하면서 경제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보니까 경제는 경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화두를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북미 진전, 북미 협상의 진전을 아마 내시지 않을까 보고요. 저는 이번에 아주 오늘 이 역사적 쾌거 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우리 남측에 올 때
답방을 할 때도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하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 송기종이 베를린까지 열차를 통해서 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철도 연결식 우리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기대 유라시아 교통연구소장,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